한식 유일 미슐랭 3스타 정식당 후기. 정식당 정확히는 뉴욕에 있는 정식이 3스타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 지난주에요. 기사가 떴는데요. 한식이 드디어 해냈다. 뉴욕 정식당 미쉐린 3스타 최초 획득. 이로써 정식당은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한 레스토랑이 됐다. 뉴욕에는 정식당을 포함해 단 5곳만이 3스타를 가지고 있고 미국 전체를 봐도 3스타는 14곳이다. 그 드넓은 천조국의 레스토랑이 수많이 있을 텐데 3스타 레스토랑이 딱 14개고 정말로 끝내주는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다는 뉴욕에서도 딱 5개가 미슐랭 3스타를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식이다. 맛은 세련되고 명확하며 조화롭다. 저는 여기 포인트 중에 이 명확하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좀 자주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정식당 서울 본점은 현재 2스타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정식당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압구정 로데오역 압구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은 굉장히 심플해요. 점심 저녁 전부 다 코스 요리 하나입니다. 시그니처 테이스팅 코스가 29만원, 점심은 19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5잔짜리 글라스 페어링, 와인 페어링을 하면은 18만 5천원이 추가되고 8잔이 되면 25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또 10만원을 추가하면은 거기서 스파클링이 동페리뇽, 플레이튜드 2 등급으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코스별로 추가 금액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리비 김밥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모듬 김밥으로 바꾸려면은 5만원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한우 스테이크로 바꾸려면 3만원이 추가가 되고 서플먼트는 이제 곁들여가지고 먹는 음식인데 뭐 구절판이라거나 김밥이나 성게 비빔밥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이렇게 단품 가격으로 코스 요리를 기본적으로 시키고 추가하는 용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디저트도 고르는 게 있는데 이제 베드로즈 형님들 4분하고 갔는데 3분은 돌하루방을 권장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정식 시그니처 디저트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오픈한 이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메뉴고 저는 돌하루방을 여러 번 먹어봤기 때문에 울릉도 메이플을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이날 뉴욕 정식당이 3스타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셰프님이 약간 그걸 쏘셨어. 모든 테이블에 웰컴 드링크 뿌려라. 이 녀석을 주셨습니다. 와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라벨링 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구릿빛깔 색깔이 나는 스파클링 와인이었는데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적어왔어요. 먹으면서. 왜냐하면은 29만원짜리 코스를 먹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아니 씨 장난함? 저거 오셈. 오늘은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또 필기를 하고 가져왔습니다. 같이 간 멤버는 참고로 철면수심님하고 침착맨님하고 호민이 형하고 저랑 갔습니다. 음식 리뷰에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흑백요리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파인다이닝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저는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곳이 정식당입니다. 아까 그 미슐랭 3스타 평점을 낸 곳에서도 명확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2스타, 3스타급 되는 매장에 가면은 음식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막 이런 거예요. 술록구이에 커피 와인 소스 그리고 버터에 익힌 고사리. 실제로 제가 갔던 레스토랑에서 나온 메뉴예요. 이게 처음 먹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왜 소스에서 커피 맛이 나지? 이 고기는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지? 세 개를 같이 입에 넣어가지고 씹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잡히면서 굉장히 뭐 야생적인 맛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만드는 거거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지럽잖아요. 복잡하게 설계된 곳은 처음 가면은 어려워요. 근데 정식당의 메뉴는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그냥 맛있어요. 어디서 내가 먹어본 맛인데 여기에 뭔가 특별한 맛이 첨가된 거야. 저는 이제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거를 처음 경험해보고 싶다면 정식당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미식 하시는 분들 모임에서도 물어봤는데 처음 이제 파인다이닝 가면 어떤 곳을 추천해드릴까요? 거기 있는 한 8명 중에서 7명 정도가 다 정식당을 얘기했어.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 음식은 요 아래 두부 감태 들기름 명란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반찬이라는 코스고요. 하나하나가 다 훌륭한 메인 메뉴 정도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 밑에 들기름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밑에 푸딩처럼 두부가 있어요. 위에 들기름이 뿌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감태랑 명란이랑 섞인 것이 올라 있어가지고 짭짜름한 맛을 내는 녀석이에요. 두부랑 들기름 맛이 나면서 거기에 짭조름한 김 맛하고 명란 맛이 섞인 맛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맛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냥 상상만 해도 딱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인데 딱 먹었을 때 고급진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가리비 타르트. 가리비를 잘게 썬 다음에 타르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가리비 회 같은 거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육회인데 뭐 육회입니다. 육회인데 위에다가 이제 치즈를 뿌렸고 아래는 브리오슈 빵 같은 거에다가 넣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춘 거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그다음에 얘는 낙지를 구운 건데 보통은 초고추장 소스 같은 거에 많이 찍어 먹겠지만 얘는 초된장입니다. 짭조름하면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푸아그라 타르트인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투명한 녀석이 수정과 맛이 납니다. 푸아그라 자체도 지방질의 부드러운 맛을 표현하는 데 중점이 돼 있고 딱 먹었을 때 약간 고급진 약과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뒤에 약간 짠맛이 같이 올라오는 단짠 같은 요런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입을 깔끔히 정리하기 위해서 콤부차 카모마일인데 저 콤부차라고 해 가지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차 발효된 차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카모마일 티까지 섞어 가지고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하는 슈터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는 요 가리비 타르트 들어가는 요거라든가 이 수정과 타르트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어떻게 만드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기성품으로 납품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일이 만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크루스타드라는 녀석인데요. 반죽에 이렇게 묻혀 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튀깁니다, 기름에다가. 약간 막내급 애들이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만들어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음 코스는 이제 캐비어입니다. 약간 해물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소스가 있습니다. 생선을 맑게 우려 가지고 낸 생선 육수에다가 크림을 넣어 가지고 만든 생선 육수 크림 소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건 전갱이 회고요. 회랑 소스랑 짭조름한 맛이 나는 캐비어를 섞어서 먹는 거예요. 이 캐비어는 어떤 캐비어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칼루가 캐비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칼루가 캐비어를 이날 가 가지고 처음 들어봐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건 벨루가 캐비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큰 철갑상어로 만든 캐비어인데 가장 이제 품질이 좋다고 하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뭐 오세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세브로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요. 위키에 찾아보니까 칼루가 캐비어라는 녀석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어떤 강에서 나오는 그런 새로운 품종의 캐비어래요.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품종이다. 칼루가 퀸 캐비어에 또 오세트라가 있고 벨루가가 있고 뭐 해서 칼루가 퀸은 그냥 브랜드 이름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어떤 캐비어 쓰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색깔은 이거랑 비슷했다. 그래서 맛은 어땠냐면 일단은 밑에 있는 크림 소스는 대구탕 요런 거에다가 크림을 살짝 탄 거 같은 맛입니다. 시원한 생선 국물, 지리 같은 느낌에다가 전갱이 회를 얹어 가지고 먹는 거예요. 거기에 감칠맛을 첨가해 줄 수 있는 캐비어를 넣어 가지고 먹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비어가 다 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비어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짠맛이 고급지게 짜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코스 이름도 그래서 캐비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뉴가 전복이에요. 완도산 전복이고요. 이 전복도 트리플스타님 매장에서 나왔던 전복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얘 같은 경우는 전복을 한번 찐 다음에 숯불로 살짝 구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릴 마크가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창을 살짝 입힌 찐 전복을 구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칼을 딱 넣었을 때 훅 들어가는 걸로 봐 가지고 얘도 매우 부드럽게 조리가 된 거를 써는 데부터 느낄 수가 있었다. 밑에 여기 뭔가 이제 뭐 채소 같은 게 쪼금 보이잖아요. 이게 김치인데 빨간 김치가 아니라 백김치예요. 뭐 씻은 건지 백김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김치를 잘게 썰어 가지고 숯불 향을 한번 입힌 김치입니다. 그 노란 소스는 전복 육수와 버터,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베어 블랑 소스입니다. 약간 새콤한 맛이 나면서 버터의 고소한 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소스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겉에 둘러진 건 부추 오일입니다. 요게 다 어울리면은 어떤 맛이 나냐? 이 전복의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 그다음 밑에 있는 김치에서 나오는 새콤 짭조름한 맛, 그다음에 버터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 그다음에 부추향 요것들이 싹 섞이게 돼서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전복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전복인데 볶은 김치랑 같이 먹는 전복 김치 두루치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김치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느끼한 버터 소스나 요런 거에 대한 밸런스가 잘 잡혔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김밥이에요. 25,000원짜리 김밥 근황 막 이러면서 정말 여기저기에 많이 올라왔던 유명한 녀석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부터 한우 육회고요. 그다음에 가리비회랑 이제 배를 얇게 썰어 놓은 녀석. 그다음에 단새우회, 적시소라고 해 가지고 시소 잎을 살짝 올려 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긴 캐비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무랑 감자인가 이럴 거예요. 요게 이제 김밥입니다. 김밥. 왼쪽에 이 포장지가 쌓여져 있는 건 여기를 짚고 손으로 주워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가까이서 보면 요런 느낌인데 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부드러운 김이 아니라 약간 바삭바삭한 형태의 크리스피한 감태튀김은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작하는 느낌으로 김이 씹힙니다. 약간 리조또 스타일로 조리돼 있는 밥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빔 참치 삼각김밥이라는 걸 먹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맛이랑 굉장히 유사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 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고명들을 얹어 가지고 먹는 거죠. 육회를 얹어 가지고 이제 와그작 씹어 먹고 이거 먹으면서도 계속 느꼈지만 김밥이 양이 너무 적어요. 이게 지금 맛이 하나하나 다 강한 녀석들인데 김밥이 양이 너무 적어. 50%는 증량해서 줘야 돼. 저의 유일한 요청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치관 모두가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용되는 그런 밸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코스는 민어입니다. 자, 올라가 있는 건 볶은 능이버섯이고요. 밑에는 웅피조개라 그래 가지고 약간 쫄깃쫄깃한 피조개 같은 녀석인데 조그맣게 잘려져 있는 녀석이 들어가 있고 보리밥이 떠 있습니다. 생선 국밥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보양식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버섯 육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색깔을 보세요. 한약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육수가 굉장히 잘 우러났습니다. 먹으면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먹는 총 코스의 칼로리를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면 기겁을 할 거예요. 자, 요건 이제 그 테이블 사이드 서비스라고 소스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부어 주십니다. 이런 차이가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의 다름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퍼포먼스적인 역할도 있지만 따뜻하게 유지할 때도 좋고 부으면서 향이 조금 더 퍼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테이블 사이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민어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익혀졌습니다. 심지어 위쪽에 살짝 토치를 해 가지고 이쪽을 끄슬림으로써 껍질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나 요런 것도 억제해 주는 그런 역할로 마지막 조리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요걸 딱 먹으면서 밑에 있는 웅피조개가 굉장히 쫄깃쫄깃한 느낌인데 거기에 보리밥까지 같이 섞여 가지고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식감을 즐길 수가 있고 바삭한 껍질과 부드럽게 조리된 생선 그리고 위에 올라간 꼬들꼬들한 볶은 등이랑 구수한 능이 육수까지 드셔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생선 요리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끝나면 이제 메인 요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버분이 오셔 가지고 커틀러리를 고르게 해 줘요.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막 좋은 칼을 골라 가지고 음식 맛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서비스와 경험인 거죠. 본인의 취향대로 이 식당의 메인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겠다.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요리에 쪼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파인 다이닝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라비올의 스테이크 나이프입니다. 거의 고급 식당의 모든 스테이크 나이프는 다 이 회사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에서 커틀러리를 만드는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1899년도에 만들어진 앤티크한 종류의 커틀러리 요런 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냥 명품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5만 원짜리 가방이랑 샤넬이랑 뭐가 다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브랜드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온 메인 코스는 오리입니다. 이게 아니면 스테이크로 변경을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저는 소고기를 가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닭과 그나마 가까운 오리고기를 오히려 저는 선호했고 다른 형님들에게도 스테이크는 항상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오리 가슴살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쉽게 먹기 어렵잖아요 라는 느낌으로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봉화 오리를 구워가지고 겉바속촉 렌더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오리가 가슴살이 지방이 살코기가 이 정도면 지방이 한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렌더링이랑 팻 렌더링이라 그래 가지고 이 기름을 녹여 가지고 기름층을 깎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칼집을 좀 내 가지고 기름을 압축시켜 가지고 바삭하게 구워낸 스킨이고요. 그다음에 안쪽은 이제 균일하게 핑크빛으로 잘 구워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요게 이제 절인 비트입니다. 비트를 만돌린 같은 걸로 얇게 썰어 가지고 한번 절여 줘 가지고 약간 피클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고 이 밑에 뭐가 있냐면 고추 오일로 만든 코슬로우가 들어 있습니다. 오리는 특히나 이런 베리류, 블루베리, 복분자, 레즈베리, 체리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복분자를 이용해서 만든 복분자 베리 콤포트. 콤포트는 뭐냐면 그 과일을 졸여 가지고 식초를 첨가해 가지고 만든 일종의 새콤달콤한 소스, 탕수육 소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소스를 버무려 가지고 요거 한 커플씩 벗겨 가지고 싸 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맛이 나냐? 훈제오리 무쌈 같은 맛이 나요. 굉장히 저렴한 표현이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음식 맛이 굉장히 직관적이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맛인데 훨씬 더 고급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맛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그리고 냉면입니다. 임정식 셰프님이 냉면이랑 국밥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평양냉면 집하고 국밥집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 이제 냉면인데 트러플 냉면입니다. 물론 이제 베이스는 소고기 베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칠맛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트러플 계란말이, 오른쪽은 냉면에 들어가는 이 소고기 이제 익힌 건데 거기다 더덕을 위에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무김치입니다. 자, 이제 육수를 뿌려 주시는데 육수 색깔이 미쳤어요. 그냥 거의 물입니다. 약간 동치미 국물인가? 라는 생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떠서 먹자마자 나는 미원을 한 숟갈 퍼먹은 것 같았어. 엄청난 감칠맛이 나는데 당연히 조미료는 하나도 안 썼을 겁니다. 이게 약간 그 셰프의 고집 같은 거거든요. 조미료를 하나도 안 쓰고 이 맛을 내보겠다. 그런 느낌인데 이거 맛있었어요. 진짜 감칠맛이 엄청 많이 나는 육수인데 트러플 향이 같이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그 얼씨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트러플을 먹을 때는 돼지의 기운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애매한 느낌이어 가지고 트러플 버섯 향이 진짜 강하게 나면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육수 맛이 같이 이제 섞여 가지고 이게 그 맛의 폭탄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옆에 있는 계란말이랑 요런 거 집어 가지고 같이 먹으면 야, 이거를 그냥 180g 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포션을 만들어서 한 그냥 7만 원 정도에 팔아도 먹으러 온 사람들이 꽤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칠맛이 폭발하는 그런 맛이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식의 구성이에요. 고기를 먹었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냉면입니다. 보통 외국은 파스타가 앞에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메인 코스로 고기가 나오고 끝이야. 근데 요건 약간 한식 문화인 거죠. 코스 구성도 되게 이 한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술찌개미 소르베입니다. 보통 여기서 디저트가 나오는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라면 여기에다가 팔렛 클렌저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먹었던 거를 개운하게 씻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새콤하고 시원한 거를 넣어줘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식의 향을 덧하기 위해서 술찌개미 소르베를 넣었는데 술찌개미가 뭐냐면 이 막걸리 만들 때 그 쌀로 만든 것들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키잖아요. 그리고 남은 겁니다. 막걸리 맛이 나는 소르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먹었을 때 그 막걸리에서 나는 쌀 발효한 쿰쿰한 향이 나면서 알코올 맛을 느껴지지 않는 샤베트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는 막걸리만 나면 약간 좀 텁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깔끔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블러드 오렌지라는 새콤 달콤한 맛이 나는 과일을 같이 섞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입안을 깔끔하게 섞어준 다음에 이제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 디저트의 단맛이 전에 먹었던 오리나 냉면에서 나는 감칠맛으로 방해가 받지 않기 때문에 팔릿 클렌저를 넣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그 정식당의 시그니처 디저트입니다. 제주도의 돌하루방을 형상화한 디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뭐 감귤이나 이거 뭐 낑깡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시켰거든요. 나머지 세 분들에게만 돌하루방을 권장을 드렸고 저는 다른 걸 시켰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요거 보면 그냥 감귤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요거는 뭐 현무암을 형상화한 스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정식당의 시그니처 디저트고요. 제가 먹은 건 요겁니다. 울릉도. 고로쇠 나무 껍질을 표현한 거예요. 나무 껍질.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제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머랭 구운 거 같으면서도 시트 같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났어요. 가볍게 입에서 녹는 그런 느낌의 요 나무 껍질처럼 만들었고 여기 옆에서 같이 준 게 뭐냐면 고로쇠 수액입니다. 울릉도의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수액 자체를 마실 수도 있고요. 이 고로쇠 수액을 졸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럽이 됩니다. 메이플 나무의 수액을 졸인 게 메이플 시럽이에요. 그 수액만 졸이면은 색깔이 캐러멜색으로 바뀌면서 시럽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녀석이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뿌개 가지고 먹으면 돼요. 호박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 고로쇠 수액을 졸인 메이플 시럽 요걸 뿌려 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뇌가 어지러운 단맛이 나요. 매우 강렬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디저트가 왜 이렇게 달죠? 하면 이제 프랑스 셰프가 디저트는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개소리 할 거면 꺼져라. 라는 일화가 있던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약간 꽤 어지럽게 답니다. 봐도 달게 생겼잖아요. 약간 울릉도 호박엿, 울릉도 고로쇠 수액 요런 거를 모티브로 만든 디저트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시럽을 이 정도로 뿌려 먹는 게 아니었나 봐. 조금만 뿌려 먹는 거였나 봐. 처음 가신다면 돌하루방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셰프님이 브라보콘을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브라보콘을 이제 약간 좀 고급 버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브라보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땅콩이죠. 근데 땅콩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땅콩이 있기는 한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저는 또 이제 그 아이스크림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쥐뿔도 없는데 브라보콘이라고 또 하시니까. 하지만 이제 깔끔하고 맛있는 맛의 브라보콘이었다. 그리고 요게 끝나면 이제 차가 나옵니다. 차는 이제 심지어 그 코스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면 이제 11번째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뿌띠뿌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프랑스 정찬, 코스 요리 이런 쪽으로 가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차와 뿌띠뿌인데요. 뿌띠뿌는 이제 직역을 하면 작은 오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디저트 같은 걸 약간 축소된 버전, 미니미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냅니다. 차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다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박차를 먹었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290,000 원짜리 코스입니다. 저는 사실 290,000 원이 싼 가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먹으러 간 4명 있죠? 아무도 이걸 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뿜빠이를 하자고 했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부담되는 가격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축하하고 싶은 자리에 소중한 분들과 갔을 때 내가 평생 한 번 파인 다이닝 정도는 경험해 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시작하셔야 될지 모를 때 요걸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식당이 여러분이 파인 다이닝을 처음 하신다면은 한번 시작 위치로 가기에 딱 좋지 않은 곳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아, 칼로리 얘기. 이거를 먹고 같이 가신 분이 지금까지 먹은 거 칼로리 어느 정도 되세요? 굉장히 건강한 느낌으로 먹었는데 한 800 칼로리 먹지 않았을까? 거의 한 3,000이 넘죠, 여러분. 코스 요리는 그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나 이제 프렌치 쪽은 버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로리가 굉장히 빨리 오릅니다. 한 350에나 400 정도를 곱해야 코스당 칼로리가 나오게 돼요. 이날 못해도 3,500 정도를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식이 조금씩 나와도 집에 가서 라면을 드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게. 칼로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그 파인다이닝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식당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 곳은 아마 윤서울이 될 것 같아요. 그 마시마로 셰프님의 윤서울 리뷰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